네, 오늘은 60갑자 일주론 중에서 을해일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을해라는 간지에 대해서 한신귀해이고 활인지성이라 신이 처방하고 의식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신귀해, 한가한 몸의 귀한 돼지이다. 돼지가 뭐 특별히 일하는 게 없죠, 그죠? 돼지가 소나 개처럼 뭐 농사 일을 거들어준다든지 집을 지킨다든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죠?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니까 한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인지성이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 해수 촌문 때문에 나온 얘기죠. 촌문. 활인 글자죠. 술해.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처방. 이거는 이제 몸을 의지한다 말이죠. 처의 방해. 이건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부부한테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의식풍성이라 돼지니까 돼지는 사람이 왜 키워요? 잡아먹기 때문에 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 많이 주죠. 그래가지고 빨리 키워서 바비큐도 해먹고 갈비도 해먹고 그래야 되니까. 을해는 일지가 이게 정인이죠, 정인. 인성. 근데 이게 인성은 인성인데, 요게 이제 찬물이잖아요. 그죠? 해수가. 차가운 물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 차가운 물이 나무를 만나면은 수목응결이라 그래요. 수목응결. 수와 목이 응결됐다. 얼었다 이 말이죠. 그죠? 얼어서 이렇게 뭉쳐졌다. 차가운 그 물이 수생목을 잘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음지목이라고도 그래요. 음지목. 음지에 있는 나무다. 해수는 우리가 그 체로는 뭐예요? 체와 용이 다르죠, 그죠? 체로는 음이죠. 축묘사 미유해 이게 이제 지지의 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쓸 때는 해수의 본기가 임수잖아요. 이건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음 내양이죠, 그죠? 겉으로는 음적인데 밖으로는 양의 기질이 있다 이런 뜻이죠. 추우니까 이제 조우적으로 이제 화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만약에 이제 또 이게 월이 겨울에 태어났다면은 동목이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화기가 아주 절실한 거죠. 물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부목이죠, 부목. 물에 뜬 나무, 그죠? 물 위에 나무니까. 갑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부목. 이리저리 떠도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해수 역마 아니에요, 그죠? 역마니까 이거는 그 줏대 없이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다닐 수 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그죠? 사는 곳을 잘 옮기기도 하겠죠. 주거 이동이 심할 수 있다. 해수는 인성이니까 인성역마죠, 그죠? 보통 이제 일지역마는 그 일지라는 거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죠? 배우자. 배우자가 역마이고 일지에 있다 이런 얘기는 이동 중에 또는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인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수 바다 건너 그죠? 국제 결혼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인성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문이죠. 학문과 인연이 깊죠. 그죠? 근데 이게 12운성으로 뭐예요? 12운성으로 사지죠. 그죠? 사지. 죽은 거죠. 12운성은 우리가 이 명리에서는 어떤 기운이 죽지 않죠.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 12운성은 사지에서 죽어가지고 묘지에서 다시 묻히고, 또 절지에서 끊어지죠. 그죠? 기가. 그랬다가 다시 절처봉생해서 절치에서 다시 생겨나가지고 잉태되죠. 태지로.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는 몸은 죽었지만, 그죠? 정신은 활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신이 이제 바짝바짝 하는 거죠, 그죠? 정신만, 몸은 죽고. 그래서 사람이 다정다감해요. 정신적인 활동력이 강한 거죠. 이 해는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 해월은 겨울이니까 고독하죠. 또 천문이니까 사색, 음지의 학문, 철학과 죽음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문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인성이고 그러니까 영감, 그 다음에 이제 기지를 발휘하기도 해요. 감수성도 예민하고 예지력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탁월한 그 역학자였던 이제 도계 박재환 선생, 그죠? 명리요강 쓰신 분, 박재환 선생이 의례일주였죠. 인성을 쓰니까 부동산, 문서, 권리, 상속, 인성의 통변성이죠. 그런 것하고 이제 인연이 깊죠. 근데 이제 원형이종으로 보면 인성이 뭐예요? 연월 일시하면 이제 중년이죠. 그리고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인성의 통변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배우자가 생기는 시기 또는 중년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과 인연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일지에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으면은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을 수 있다 그래요. 반대로 이제 재성을 깔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연하의 남자와 인연이 있다. 무슨 논리냐 하면은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니까 윗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성은 윗사람. 윗사람. 근데 재성은 어때요? 재성은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기운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라고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일단 재성을 깔고 있으면 연하의 남자하고 인연이 있다.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의뢰 일주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주 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인성이 또 있어가지고 인성이 강하면은 인성이 태왕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상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자식과의 인연이 조금 약하죠. 자식이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산할 때 이제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자가 만약에 친정에 가가지고 출산하거나 친정 어머니한테 막 의지하면은 더 불리할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인성이 해로운데 엄마는 인성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차라리 어디 가야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차가운 물이 나무를 생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니까 화기운을 봐야죠, 그죠? 화기운. 그리고
그 임신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을의일주는. 지장간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는 중기는 갑, 그 다음에 임 이렇게 있죠, 그죠? 재성, 겁재, 인성. 그러니까 이제 그 정제의 기질, 꼼꼼한 기질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겁재의 기질은 강하죠, 그죠? 수생목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이죠. 겁재는 더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 또 많죠. 겁재가 나쁘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재성을 주위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인성을 차고 있는 을목이니까 이해력이 빨라요.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죠. 을목이라서. 그죠? 그래서 외적인 그 화려함보다 실속을 차리는 편이죠. 잡초죠, 잡초. 잡초 같은 생활력을 가지니까 독종들이 많아요. 독종. 독종이 나쁜 말 아니죠, 그죠? 좋은 거죠. 독한 종자. 살려고 돈 벌려고 그 욕심과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일주죠. 이 본기인 임수는 어때요? 유연하죠. 물이니까. 그리고 융통성, 포용력, 이런 게 있으면서, 이 물은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항상, 다니려고 그러고, 생각 많죠. 두뇌 회전도 빠르고, 임수들이 그래요. 그 을에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성정이 긍정적으로는 어때요? 총명하고 착하고 뭐 인정 많고 정직하고 인품 좋고 그런 거 다 정인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인의 부정적인 건 뭐예요? 자기 본이죠, 그죠? 그리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할 수 있는 게 단점이죠. 직업은 뭐가 좋을까요? 아까 나왔지만 이제 이 역마의 인성, 그러니까 해외에 다니는 거니까 뭐 해외하고 무역하는 거 또는 뭐 외교관, 그런 거하고 이제 인연이 있을 수 있고, 해는 물이니까 배를 타는 직업, 그죠? 배 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쓰니까 당연히 학문이나 교직, 그리고 뭐 관살이 도와준다면 공직이라든지 큰 조직에서 일하는 것도 잘 어울리죠. 그렇지만 이제 사업성은 조금 약하죠, 그죠? 사업성.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인성을 이용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을의일주는 그 12운성 사지하고 이 천문이니까 철학 같은 그 인문학 그런 게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일주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오늘은 간단히 을의일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